2025년 한국 경제 말이죠. 시작부터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춰서 0.7%로 제시했습니다. 나 0.7%요? 이게 뭐 1960년대 이후의 큰 위기들 빼고는 가장 낮은 거라고 하니까 정말 좀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 낮은 성장률 전망의 의미, 그리고 뭐 기술 혁신이나 고용, 사회 구조 변화까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상황을 좀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경기가 좀 둔화된다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이게 여전히 크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소비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에 또 뭐 AI 혁신이라던가 반도체 기술 경쟁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은 거대한 흐름까지 더해져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중요한 시사점을 한번 짚어보죠. 네, 0.7% 성장률 이 숫자 자체로 충격이지만 이게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주신 HRI나 KDI 자료를 보면요. 내수와 수출, 그러니까 양쪽 엔진이 동시에 식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HRI는 기존 1.7%에서 0.7%로 전망치를 정말 크게 낮췄고요. 네,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죠. KDI 역시 뭐 건설업 부진에다가 제조업 조정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생산 자체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두 개의 성장축이 다 흔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대외 환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주요 상품의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게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군요. 네, 8월 1일로 일단 유예는 됐지만 자동차 같은 핵심 품목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민간 합동회의나 한미논의,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참 밖에서도 문제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HRI 자료 분석을 보면 민간 소비는 고물가, 고금리, 소득 정책 이 3중고 때문에 0.9% 증가에 그칠 전망이고요. 네,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특히 건설 투자는 수주가 급감하고 비용은 오르고 이러면서 무려 마이너스 6.1%나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신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건설 투자 급락은 단순히 그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면 설비 투자가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신산업 중심으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투자가 아주 멈춘 건 아니네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뭐 당연히 일자리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텐데요. 보내주신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경총 자료를 보니까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2022년 이후로 가장 위축됐다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비율이 60.8%에 그치고 그나마도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기업들이 이제 좀 보수적인 인력 운영 기조로 돌아서는 거죠. 채용 방식도 보면 수시 채용이 70.8%로 이제 거의 대세가 됐고요. 무엇보다 평가할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81.6%나 되네요. 경험 있는 사람만 뽑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신입에게는 좀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HR의 전망을 보면 실업률도 2.8%에서 3.3%로 오르고 취업자 증가폭도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고용은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고용의 질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런 고용 불안이 단순히 그냥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걱정되는데요. 그 고부모의 사회 불평등 보고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인구 구조 변화가 기존에 있던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소득 양극화 심화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니계수로 보면 OECD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그리고 교육 격차나 지역 격차 같은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정규직 증가 같은 고용 불안정성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세대 갈등이라던가 사회 전체의 취약성이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참 문제가 복합적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적인 흐름이 감지되는 분야가 바로 기술 혁신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전환, AX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AI 기술을 도입한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즉 자체를 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전반의 혁신을 뜻하는 거죠. 사례도 좀 있나요? 네,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삼성이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AI 헬스케어 분야는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고 보고서를 보면 2032년에 시장 규모가 거의 4,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와, 4,90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사회의 의료 부담 증가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법이 될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AI가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 AI 혁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이쪽 경쟁도 여전히 뜨겁죠? 네, 당연합니다. AI는 물론이고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세미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30억 개의 기기가 연결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전기차, EV 같은 경우에도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칩 수요가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도체 수요를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엄청나죠. TSMC와 삼성의 2나노 초미세 공정 경쟁은 계속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지라갈륨이나 탄화규소, SiC 같은 차세대 신소재도 재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문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법안이요? 네, 그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막 섞여 있는 상황 앞에서 정부나 기업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HRI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서 배임죄 완화, 그러니까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논의죠. 이런 거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기획재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이죠. 또 내수 신작을 위해서 한경협하고 국회가 K-바캉스 캠페인 같은 것도 시작했고요.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2025년 한국 사회의 여러 얼굴, 여러 단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0.7%라는 낮은 성장 전망이나 관세 문제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전환이나 반도체 기술 혁신 같은 밝은 빛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매우 복잡하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나 고용 불안, 또 사회 불평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 앞에서 이 기술 혁신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수출주도 성장 모델,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리더십을 단순히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경제적, 사회적 난제들을 푸는 어떤 열쇠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탐색으로 돌아오겠습니다.